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지난 7일에 이어서 25일 다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붕괴한 거는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같이 두 분이 같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특히 이제 그 명예회복,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 공식적인 시인과 사과, 그리고 이제 응분의 배상과 보상,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윤미향 씨가 자신은 국회에 간다면서 덜렁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배신감이 아주 컸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사리사욕 채우고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나갔다,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씨가 이끄는 정의연, 그 다음에 윤미향 씨, 이 사람들의 그 활동 행태, 이 자체도 할머니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미하고 돈은 되사람이 받아먹었다. 나는 30년 동안 재주를 했고 그 돈은 되사람이 받아먹었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되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요, 우리가 중국인을 이제 비하해서 말할 때 되사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되놈 혹은 떼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되사람 이렇게 말한 것은 할머니로서는 최대한의 예의를 보인 거죠. 품격도 지키셨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재주는 고민에 넘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말을 한 거죠, 지금. 윤미향이가 돈은 챙기고 재주는 우리가 넘었다, 이 말입니다. 92년 6월에요. 이제 그때 이 할머니가 피해자 신고를 했고, 그때 윤미향 씨는 정대협의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때 벌써 거기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금이 끝나고 난 뒤에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좀 사줘 이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이 할머니가 지난 3월 30일에 윤미향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윤미향 씨 대답이 큰 소리로 기자회견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벌써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미 1990년에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죠, 윤 교수를 비롯해서 뜻있는 분들이 정대협을 결성했을 당시에는 아마 순수한 단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제 윤미향 씨가 이끌게 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미향 씨하고 그때 그 사람이 이끌던 이 정대협,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 문제점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할머니들이 제기를 했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심미자 할머니, 이분을 비롯해서 33명의 세계평화무궁화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단체죠.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는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부는 이걸 들어주지 않았죠. 당시에 신미자 할머니의 그 친필 일기장이라면서 그러니까 주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인데요. 정대협은 고향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이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를 물고 뜯고 핥히는 쥐새끼 같은 단체이다. 한마디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법원은요, 이 할머니들이 신청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미 정대협은 거대한 권력이 돼 있었던 거죠. 짐작컨대요. 그래서 말인데요, 문재인 정부 그동안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 문제를 싸고 일본 정부와 대립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립해오는 동안 정부는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왔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죠.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말이죠, 여기 뭐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사람 무조건 친일로 몰아붙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맨날 내세우는 기치가 반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민주당 거기 지도부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역시 소상히 밝혀야죠. 아니 말이죠. 이 정의연, 정대협 여기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의혹을 제기만 하면 무조건 친일이에요.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 정의연,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이 할머니들도 극우 친일입니까? 그걸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윤미향 씨, 이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입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선물로 준 겁니까? 윤 씨를 비판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연, 정대협을 비판하는 건지, 게 되는지, 그 등식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 건지 그것도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는 30 민주당 최고위원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분은요, 느닷없이 칼 858기 폭탄 테러, 폭파 테러 사건이 있었죠. 1987년에. 그거 다시 재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몇 번이나 조사한 겁니까? 예?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다만해인가 거기서 이 858기 잔해 같은 게 또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뿐 아니죠. 민주당 사람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4.3 진실 규명해내겠다. 5.18 진실 규명하겠다. 예? 거기다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하겠다. 또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역설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또 이제 858기까지 갑니까? 목적이 뭔지, 최종 목표가 어떤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벌인 자작극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조사 좋아하고 검증 좋아하는 사람들, 윤미향 씨 의혹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씁니까? 철저히 검찰 보고 철저히 조사라고 해야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해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친일 몰아세우고 말이죠. 극우라면서요. 문 대통령과 정부요. 이 위안부 단체, 뭐 또 윤미향 씨 그쪽보다는 먼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할머니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호소하고 나왔겠습니까? 누가 더 보호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 할머니들요, 오래오래 사실이라고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연세 아닙니까? 정부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대로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 손익계산 그거 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 할머니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뭐 그 운동 잘했다고 그 사람 그 국회의원 자리 주고 그러기 전에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